있는 일이 더 많아집니다.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. 한국에서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의 경제활동 소식을 전해드립니다. 여기는 한국동포타운. 오늘도 동포세계신문 김용필 편집국장 전화 연결돼 있습니다. 김 국장님,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세요. 예, 오늘 첫 소식부터 들어볼까요? 네, 오늘은 그 동포세계신문이 뽑은 2019년 올해 10대 뉴스에 대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. 그래서 이 첫 번째 소식으로는 이 못 받은 임금, 그 정부가 대신 지급해준다는 내용인데요. 네. 올해 1월 17일이죠. 고용노동부가 그 회사에서 받지 못한 임금을 정부가 대신 지급해주는 체당금 제도가 개편되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. 그래서 돈을 지급해주는 기간이 현행 그 7개월에서 앞으로 2개월로 줄어들어서 저 돈을 빨리 지급해준다는 소식과 함께 또 퇴직자 외에 재직자도 체당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는 소식이었습니다. 이들이 받을 수 있는 그 최대 금액은 400만 원에서 또 1000만 원으로 늘어났다는 소식도 같이 전했는데요. 이 고용노동부는 올해 초 1월 17일 이 정부 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 점검 조정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임금, 체불, 청산제도 개편 방안을 밝혔던 것입니다. 이 동포세계신문이 뽑은 2019년 올해 10대 뉴스 가운데 첫 번째로 못 받은 임금 정부가 대신 지급해준다라는 내용을 선정해 주셨고, 자, 그러면 올해 10대 뉴스 가운데 두 번째는 어떤 거죠? 네, 그 올해는 3.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는 해죠. 그래서 국내 중국 동포들도 3.1운동 100주년 기념 행사에 관심이 많았는데요. 특히 연변 용정 3.13 운동도 함께 기억하자는 취지로 중국 동포 밀집 지역 그 순회 강연 활동도 펼쳐 관심이 높았습니다. 그래서 2월 달이죠. 2월 달에 25일에는 가리봉동을 시작으로 해서 26일에는 경기도 성남, 안산, 또 27일에는 국회 학술 세미나까지 개최를 했는데요. 일제 강점기 그 중국으로 이주해간 조선인의 이주 역사와 함께 이 중국 동포는 독립운동가의 후예라는 측면에서 이 중국 동포 사회를 새롭게 바라보고 이해할 수 있는 기회적 만들기 위해서 마련된 것입니다. 예. 자, 해외 동포 관련 10대 뉴스를 살펴보고 있는데, 자, 이것도 기억에 남습니다. 이 중국 동포에게 한글 이름이 병기된 외국인 등록증을 발급한 것도 당연히 10대 뉴스에 포함이 되겠죠? 그렇습니다. 그 법무부는 3.1운동 및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 100주년을 맞이해서 그 지난 4월 11일부터 그 한글 성명을 한글 이름을 병기해서 외국 국적 동포 등 포용 의지를 드러내고 생활 편의도 높여주겠다고 밝혔습니다. 그러니까 외국인 등록증에 그 영어로 표기된 이름이 있어 상당히 불편함이 있었는데요. 이것은 이제 한글로 표기를 해주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. 이거에 대해서 중국 동포 사회도 크게 환영을 하였고요. 3월 28일자 그 보도자료가 나가는 동포들도 SNS를 통해서 이 소식을 전하며 뭔가에 해방된 듯이 아주 기뻐했습니다. 이 법무부는 이 보도자를 통해서 한글 이름 병기가 안 되어서 불편한 사례, 또 한글 이름 병기에 대한 동포사회 반응 등을 전했고요. 그동안 왜 한글 이름을 병기하지 못했는지 또 상세하게 입장을 밝히기까지 했습니다. 예. 지난 6월이었나요? 이 불법 수입 축산물을 유통하고 판매하는 게 근절이 됐는데 이 검역과 단속이 더 강화되는 계기가 됐죠? 네, 그 올해는 그 중국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확산 반지에 정부가 총력 대책을 나섰죠. 이 농림축산식품부도 지난 5월 23일 그 외국인 밀집 지역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를 했고요. 그 결과가 중국 동포 등 외국인 식품 상점이 많은 서울 대림동 소재의 가게에도 한 9곳이 적발돼서 관심을 끌었습니다. 지난 또 6월 1일부터는 휴대하고 들어온 축산물을 공항만 검역본부에서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 최고 1천만 원까지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는데요. 네. 이 정부는 어떤 과태료를 미납할 경우에는 재입국 금지와 또 체류기간 심사 강화 등 제재도 시행을 했습니다. 그리고 지난 6월 11일부터죠. 이 법무부에서 가사, 육아, 간병 분야 외국인 취업 사전 등록제를 본격 추진한 것도 이제 올해 눈길을 끄는 뉴스였어요.
네, 지난 6월 11일부터 그 외국인 가사, 육아도우미, 간병인 등의 신원 관리를 강화하고 또 외국인을 고용하는 국민의 알 거를 보장하기 위한 그 취업 사전 등록제를 본격적으로 추진을 했죠. 이 분야는 뭐 당연히 중국 동포들이 많이 일을 하고 있는 분야입니다. 그 현재 일반 가정에서 활동하는 그 중국 동포 가사 육아도우미가 지속적으로 증가를 하고 있고요. 또 일반 국민이 그 외국인의 신원 정보, 뭐 범죄 경력이라든가 또 취업 가능 여부 등을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. 그래서 법무부는 이러한 지적을 반영을 해서 출입국 관리법 시행령을 개정을 또 추진을 하였던 것입니다. 예. 지난 7월부터는 외국인과 이 재외국민 건강보험을 의무가입자, 당연가입자로 전환했다라는 것도 큰 의미가 있는 뉴스였어요. 네, 그 7월 16일부터 국내 체류 6개월 이상이 된 외국인과 재외 국민은 그 건강보험 의무 가입자가 되었는데요. 이 말은 그 본인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 건강보험에 가입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. 그리고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경우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볼 수 없고 또 체류 연장 등 또 제한을 받게 되어서 더 관심을 끌게 되었는데요. 이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그 필요한 사람만 가입하는 임의 가입으로 그 재정 수지가 악화되고 또 의료 사각지대가 발생하는 등의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서 이 외국인 건강보험 당연 가입 적용을 실시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. 예. 또 올 하반기였습니다. 이 재외동포 출입국 관리법 이 시행령 개정으로 재외동포 범위를 이 외국 국적 동포 3세대에서 전체 직계 비속으로 확대된 것도 큰 뉴스예요. 네, 그렇습니다.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재외동포법이라고 할 수 있는 재외동포 그 출입국에 관련된 법을 이제 시행령을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요. 네. 바로 그 시행령을 개정을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제는 방문 취업, 재외동포 비자 발급 및 체류 자격 변경 허가에 대한 설명의 시간도 이 법무부가 갖기도 했는데요. 어쨌든 제3세대까지만 인정됐던 것이 이제는 세대 구분 없이 확대되었다는 것은 동포 사회에서 크게 환영할 일이었습니다. 예. 이 7월 2일 재외동포법 시행령 개정 후속 조치였습니다.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진 것도 올해 이 중요한 뉴스가 될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동포범위 확대에 따른 제도 변경,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동포들에게 체류 자격을 부여를 해줄 것이냐가 고민이었는데요. 네. 결국은 8월 21일부터 이 발표한 것이 사회통합 프로그램 교육에 이제 참여를 하거나 아니면은 그 사회통합 프로그램 4단계 이상을 이수를 하게 되면은 재동포 체류 자격을 부여해 준다고 발표를 한 것입니다. 그래서 이 사회통합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이 동포 사회에서 높았던 것 같습니다. 또 하나 이제 눈길을 끄는 게 유튜브 방송입니다. 일부 유튜버들이 이 조선족 이 폄하 비하 발언에 대해서 이 중국 동포들이 이제 발끈했던 사례들이 좀 많았었는데요. 이게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어요. 네, 지난 8월 28일이었죠. 그 한송이라고 하는 탈북 여성이 그 유튜브 아프리카 방송에 그 조선족 남성을 비방하고 또 쌍욕을 해대는 영상을 올려서 중국 동포 사회에 크게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는데요. 이에 그 중국 동포 유튜버들도 반박하는 영상을 올렸고요. 또 한송이 위에도 또 유튜브상에 조선족에 대한 폄하와 비방 발언들이 많이 있다 이런 지적이 있고 이 동포 사회에서도 이 분야에서 큰 이슈로도 떠올랐습니다. 이에 맞대응해서 9월 7일 강화문에서 이 중국 동포 혐오 차별 철폐 집회를 갖겠다고 익명의 단체가 또 SNS를 통해서 소식을 올렸는데요. 이것을 두고도 제한 동포 사회에서 이 집회 개최가 오르냐 마느냐 또 이렇게 뜨거운 논쟁이 벌어지기도 했었습니다. 예. 이 SNS가 화근입니다. 뭐 인종이나 성별, 종교에 대한 이제 이 굉장히 무분별한 어떤 이런 발언들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 좀 이 걸러질 수 있는 정화 장치가 좀 필요해 보이네요. 자, 마지막은 이 보이스피싱 공범자로 몰렸던 이 중국 동포 청소년들의 이 안타까운 사연도 있습니다. 이게 올해 화제가 된 뉴스 가운데 하나예요. 네, 올해는 뭐 저희 그 동포세계 신문뿐만 아니라 이 경제로 통일로 뉴스 시간에도 이 보이스피싱 번지 관련 뉴스를 종종 전해드렸죠.
지난 8월 달에는 그 중국 동포, 특히 중도 입국 청소년들이 심부름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자로 연루돼서 이 강제 추방을 당하거나 또 형을 사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내용을 전해드렸고요. 그 사례들을 전해드렸었는데요. 어쨌든 보이스피싱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. 근데 중국 동포들의 반응이 뜨거웠던 것은 이 중국 동포들이 보통 보이스피싱의 주범이라는 안 좋은 이미지가 주로 이루었죠. 그러나 이렇게 또 억울한 피해자가 많다는 것에 이 공감을 표시하는 동포들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. 예. 자, 오늘은 이 동포세계신문이 뽑은 2019년 올해의 10대 뉴스를 살펴봤습니다. 지금까지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편집국장이었습니다.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. 네, 감사합니다. 통일을 향해 걸어가는 희망찬 발걸음. KBS 라디오의 경제로 통일로.